이방원과 원경왕후 상상화.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방원은 스승 정몽주를 피살하고 세자책봉도 아버지 이성계의 뜻을 따르려 했다. 그러나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는 이방원을 왕자의 난으로 몰아 1, 2차 왕자의 난을 계획한다. 원경왕후는 거사에 성공했지만 동지라고 여겼던 이방원에게 철저히 배반당한다. 이 악연은 개국의 소용돌이로 시작되어 망국으로까지 이어지고 만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이방원을 왕자의 난으로 몰아간 것은 부인 민씨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방원을 설득했으며 사병혁파로 무기 반납을 요구할 때 방원도 모르게 무기를 숨겨놓고 거사 날짜까지 잡은 뒤 거사 당일엔 자세한 작전 개요를 이방원에게 주도 면밀하게 브리핑해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다. 2차 왕자의 난 때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다. 군사가 타고 간 말이 홀로 마국간으로 돌아오자 이방원이 진 줄 알고 남편과 함께 죽기 위해 싸움터로 돌진하다 한 노파가 이겼다고 전해줘 천하를 얻은 기분을 만끽했다고 한다. 이방원도 이 점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아들 세종에게 일렀지만 둘의 사이는 급격히 틀어진다. 원경왕후 민씨는 남편을 동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원은 철저히 외척을 배척해 왕자의 난 때 공신이었던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사형시킨다. 원경왕후도 패비의 위기까지 물렸다가 세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자리는 보존하지만 이방원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고 56세에 눈을 감는다. 태종과 원경왕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다. 두 사람의 인연은 몇 년 전 방송된 두 드라마 용의 눈물과 명성황후에서 시작된다.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태종 역엔 유동근 씨가, 원경왕후 역은 최명길 씨가 맡아 열연했다. 두 사람은 KBS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흥선대원군과 중년 이후 명성황후로 재회한다. 두 배우가 드라마에서 만날 확률도 적지만 무엇보다 태종, 원경왕후가 흥선대원군 명성황후로 만났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같은 배우가 연기했을 만큼 태종과 흥선대원군, 원경왕후와 명성황후는 닮아 있었다. 태종은 조선을 열었고 흥선대원군은 조선이 끝나는 시기에 활약했다. 한양천도와 경복궁 건설의 핵심 세력이었던 태종, 그리고 임진왜란 후 273년간 폐허로 방치했던 경복궁을 재건축한 흥선대원군. 두 사람은 끔찍이 외척을 싫어해 태종은 원경왕후 오빠들인 민씨 형제를 죽이고 흥선대원군은 외척 세력인 안동김씨 세력을 몰락시켰으며 외척이 득세할까 염려해 당시 명색만 양반인 여흥민씨 가문의 여식을 며느리로 삼으니 바로 명성황후다. 조선의 세 번째 왕비였던 원경왕후. 영친왕을 마지막 왕으로 봤을 때 끝에서 세 번째 왕비였던 명성황후. 원경왕후의 성격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질투가 심해 후궁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한다. 남영제 민무구, 민무지를 사형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건도 자신의 시종을 태종이 건드려 임신을 시키자 격분의 그녀를 죽이려다 발생했다. 더욱이 조선을 창건하며 강력한 숭유 억불 정책을 펼친 태종에 반하여 자신은 궁궐에 불당을 차리고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불공을 올렸다. 쿠데타에도 일가견이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그녀의 작품이며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남편을 따라 목숨까지 버리려 했다. 배포 큰 원경왕후는 이방원과의 연합정권을 꿈꿨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수포로 돌아가자
친정의 몰락을 지켜보며 눈을 감는다. 명성황후는 원경왕후에 뒤지지 않는 여장부였다. 고아인 그녀가 중전으로 입궁해 고종의 사랑을 얻기까지 3년간 처녀로 지낸 일화는 유명하다. 궁인 이씨가 아들을 낳은 뒤부터 흥선대원군과 반목하기 시작. 팽팽한 권력 쟁탈을 주도한다. 명성황후도 쿠데타라면 원경왕후 못지않았다. 1873년 명성황후는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1874년 친정오빠 민승호가 선물을 풀다가 폭사하는데 배후에는 대원군이 지목됐다. 마치 이방원이 민씨 형제를 죽인 케이스와 비슷하다. 1882년 이모군란으로 쫓겨난 명성황후는 대원군에 의해 국상까지 치러지지만 청나라 군대를 이용 환군과 동시에 대원군을 몰아낸다. 개화당의 갑신정변을 3일 천하로 만든 것도 그녀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친일 세력이 흥선대원군을 재등장시키며 정권을 잡자 러시아를 이용해 제거하려다 을미사변으로 시해되고 만다. 명성황후도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으며 무교도 신봉했다. 그녀가 재건한 사찰이 전국에 셀 수 없이 많았다. 질투도 뒤지지 않아 후궁 엄씨, 귀인 장씨를 내쫓으며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태종 흥선대원군, 원경왕후 명성황후의 기이한 닮은 꼴은 조선시대에서 끝일까? 만약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전생이 태종과 원경왕후라면 전생의 원수가 된 부부가 시아버지 며느리로 다시 만나 혈극을 벌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진 설명. 경복궁 향원정. 향원정에 한 여인 영가가 피가 흥건한 하얀 적삼을 입고 나타났다. 마른 몸매에 날씬한 허리, 아름다운 얼굴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명성황후 영가임을 알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경복궁 향원정 근방에 이르렀을 때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머리끝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 끼쳤다. 누가 비명 질렀어? 그러나 일행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앞서 걸었다. 나는 도저히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무리에서 떨어져 비명이 들렸던 향원정 꽃담 부근으로 걸어갔다. 으아! 이번에는 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여자 영가였다. 조선시대 여인으로 피가 흥건한 하얀 적삼을 입고 있었다. 마른 몸매에 날씬한 허리, 아름다운 얼굴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뼈가 향원정 연못에 있어. 때가 되면 향원정에 꽃을 띄워주시오. 그때 나는 경복궁에 죽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왕비나 후궁이라면 향원정 연못에 뼈를 뿌렸을 리가 없었다. 중학생인 내게 꽃을 부탁하고 사라진 여인 영가. 그녀가 명성황후 영가임을 알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